동부지역 본부를 확대하는 전남도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부권 쏠림 우려가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발전보다는 지사 눈치 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군수가 갑자기 골프장 진입로 위치 변경을 지시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입 도로는 이후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행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안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남 지역 마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인데 농협은 물량 확보에, 농민은 피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 동부 지역 본부를 확대 강화하는 전남도 조직 개편안이 전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부권 쏠림 심화를 우려했던 목포와 무안 의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역구 발전보다는 지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찬반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제력과 인구수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부지역으로 행정부문까지 이전하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을 주장해온 전라남도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시대에 특정지역 희생과 피해에 기반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남의 발전에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찬성 측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전남을 꿈꾸자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반대 토론만 이어졌습니다. 나만 잘 사는 전남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전남을 위해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었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 44, 반대 11표로 조직 개편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서부권 의원 19명 가운데 7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 11명이 찬성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전남 서부권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이제 이렇게 좀 쏠려 있고 뭐 320명 정도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 또 같이 이제 아우터반하고 트램을 그런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50%가 넘고 그러면은 그걸 또 따라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팽배해가지고. 전남지사와 전남도 간부들은 그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 개편안 찬성 설득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동부지역본부는 4개 실국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150여 명에서 320명 규모로 확충될 예정. 지역구 의원들마저 낙후된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대신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손을 들어주면서 전남도청은 사실상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평해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한평군수가 골프장 진입로 위치를 갑자기 변경하라는 지시를 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입도로는 이후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행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4월 문을 연 한평의 한 골프장입니다. 당초 골프장 입구는 나주 문평 나들목 쪽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3월 한평군수가 동안평 나들목과 가까운 쪽으로 골프장 진출 입구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평군수는 골프장 측이 진출입로 개선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한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통행량이 조금 논평 IC면 나주 것이 된다. 한평군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평군수가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한 곳 인근에는 한평군수 지인들이 땅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수가 휴대전화에 동생이라고 저장한 지인의 경우 2021년 12월에 변경 예정 부지 인근 토지 4천여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평군은 군수 지시대로 당시 진출입구 변경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당초 계획대로 진출입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 거죠. 그래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일단은 그냥 그대로 하고. 하지만 감사원은 한평군수가 부당하게 진출입구 변경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고
진입도로를 한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도록 해 한평군 재정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한평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평군은 토지를 매입한 주민과 군수는 특별한 친분이 없고 기존안 대로 진출입구가 확정돼 재정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무안 청계 농공단지 안에 있는 대형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 위로 새빨간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주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2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 안에 있는 한 육가공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기계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가공하고 튀기는 공간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건물 내부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쪽 앞에 기계실 쪽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현재 3층까지 옥상까지 출하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불이 난 시각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밥 먹고 있는데 그 폭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오니까 1층에는 연기가 좀 가득했고 그 3층이 식당인데 거기까지 이제 소리고 진동이고 왔던 그거라.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7월부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노선권 공영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목포형 시내버스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7월 이후 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노선 전면 개편안 도입, 준공영제와 공영제 혼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달 노선권 평가, 8월 중 CNG 충전소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공론화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 시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의대 신설 무산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 공백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전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늘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고 전국에서 의료 취약 지역이 가장 많다며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와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늘고 가격도 호조세지만 해남 지역 마늘 수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파종과 수확기 이상 기온 때문인데 농협은 물량 확보에 농민은 피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깐마늘을 생산해 전국으로 판매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수확한 마늘을 화물차로 실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마늘을 실은 차량들로 가득해야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곳 농협에서만 연간 1,300톤의 마늘을 수매해 깐마늘로 가공 판매하는데 올해는 원료인 마늘을 780톤, 60%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니 생산량이 감소된 것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이상 기온에 적극 좀 대처를 잘 해야 되겠고. 해남 지역 마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 초기인 지난해 연말 가뭄이 심했고 성장기에는 한파로 동해를 입은 데다 수확 직전인 지난 5월에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2,400헥타르에 달하는 해남군 마늘 재배 면적의 30%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확을 해서도 인건비가 비싼 상태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좀 가격 형성이 되는데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좀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24,000헥타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또 가격은 1kg에 7,000원 선으로 10년 새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기온으로 계약 재배 물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해남 지역 마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낙후된 채 방치돼 있는 주택과 상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리들이 이제는 버려진 구도심이 돼버렸는데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겐 이런 공간들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의 상가 골목. 곳곳에 붙어있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학생들로 북적였던 대학가의 낙후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대학가 한켠에 들어선 사진 스튜디오. 창업 동아리로 만난 동네 청년들이 낙후된 대학가를 살려보겠다며 나섰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일반 주택이었던 이곳은 이제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사무실로 탈바꿈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집을 직접 개조해 스튜디오를 만든 청년들은 광주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해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오면 확실히 에너지는 넘치고요. 대학 타운형 공간에 들어오면 뭔가 저희와 접점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쇠퇴한 대학가를 창업기지로 키우겠다는 청년들의 뜻에 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흥동과 신안동 일원의 사업지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광주 북구가 한 업체당 3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36개의 기업이 창업했고 그중 28곳이 살아남아 올해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던 동구 충장로도 청년들의 꿈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사업가는 아직 허름한 상가를 리모델링해 전통주 가게를 만들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를 광주 동구가 지원해준 덕분에 한번 해볼 용기를 냈습니다. 충정로 5가가 옛날에는 사실 되게 번화했었던 공간인데 또 젊은 층들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색깔과 아이템으로 이 거리를 한 번 더 이 거리 일대 살려보고자 해서 저희가 구도심에 오래된 상가를 찾아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도시 전체의 재생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 데다 몇몇 가게만으로 상권 전체를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끝남으로써 사업이 이제 사라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구도심에 자치단체들이 들이는 예산은 반가운 마중물임에 틀림없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중물을 계속 더 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관광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남권 8개 기업과 2,784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안 삼양읍 왕산리 1호에는 2026년까지 752억 원이 투자돼 리조트가 건설되고 목포 세라믹 산단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 분말 제조 공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시정 질의 첫날은 신흥, 부흥, 부주동 박용준 의원이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과 자원화 시설 관련 질의에 나섰습니다. 또한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송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목포시의 나전 7개 특별전과 관련해 타당성을 따졌습니다.